안녕하십니까. 네, 이상진의 치과기공 채널의 이상진입니다. 자, 오늘은 교합면 해부학에서 4장 치아의 배열과 교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교합면 해부학이 어떤 교과목인지, 그리고 치아가 이렇게 생기는 원인 뭐죠? 치아는 그냥 교합면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원래 아니죠. 턱관절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치아의 모양이 변합니다. 그렇게 진화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메인 그루브라고 하죠. 그런 구 같은 것도 다 턱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진화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의 이빨 보셨나요? 소의 이빨은 교두라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른 벼라든지 벼를 삶은 거 그런 걸 먹기 때문에 끊거나, 그리고 뭘 자른다던가 이런 의미의 치아가 없어요. 다 무교두입니다. 평평하죠. 예. 그 풀을 이제 가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뾰족한 교두라든지 이런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무교두입니다. 그리고 다른 들짐승들 보면은 견치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죠? 그 이유는 상대방을 그 먹잇감을 잡아서 자꾸 뜯는데, 구멍을 내서 뜯는데 필요한 견치가 발달하게 된 게 이제 들짐승의 이런 치아 배열이죠. 자, 사람은 잡식이기 때문에 그 모든 치아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치와 절치의 차이점 아시죠? 전치는 중절치, 측절치, 견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전치입니다. 절치는 중절치와 측절치만 해당되는 게 절치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셨으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모르셨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견치는 어디까지가 전치고 어디까지가 구치일까요? 난해하죠. 대부분의 견치는 근심반부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컨투어링 할 때도 그렇게 만들거든요. 컨투어링이라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치아의 형태를 다듬는 거를 컨투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견치의 근심반부는 전치고 원심반부는 저는 구치라고 생각하고 컨투어링을 합니다. 왜냐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견치의 원심반부가 제1소구치의 원심반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치아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에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중립대라고 하죠.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자연치가 모두 상실되면 이 공간 내에 외측으로 작용하는 혀의 힘과 내측으로 작용하는 볼과 입술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공간이다. 우리가 덴처를 배열을 할 때는 이 공간에다 배열을 해줘야겠죠. 보통 이런 랜드마크가 다 있습니다. 치아를 심어야 될 랜드마크. 보시면은 구치부 같은 경우는 그 삼각형이죠. 트라이앵글. 그 레트로몰라 패드 이제 안쪽을 기준으로 이제 안쪽과 견치의 원심 우각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어서 그 안으로 레진치에 설면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배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혀가 편하다. 이 환자가 치아가 다 상실되기 전에 이 환자는 과연 정상교합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정상교합이 아니니까 무너지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뭐 당연히 잇몸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잇몸 자체가 원래 안 좋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저작 습관, 그리고 악습관, 이런 것 때문에 치아에 붙어있는 치주 인대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치아가 빠지는 경우, 그리고 뭐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다 썩어서 빠지는 경우, 아니면 치주염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 아니면 치아 끝에 치근에 이제 그 염증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 의해서 치아가 다 손실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전한 VD, 그러니까 버티컬 디멘션이 확보가 돼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 덴처를 하기 직전까지 가셨던 분들은 다 건강이 안 좋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버티컬 디멘션이 낮다. 그러니까 교합평면은 그대로인데 치아들이 많이 닳아서 턱이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위로 올라오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등이 굽어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근육과 관련된, 이거는 뭐 전신교합에 이런 관련돼 있는 건데, 그런 심화 교육은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합평면 VD가 낮아지면 등이 굽게 돼 있어요. 사람은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뭐 실례로 우리가 일본 좀 돌아다녀 보죠. 일본의 뭐 오사카라든지 도쿄의 골목골목을 돌아다녀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목은 이래 돼 있고, 그리고 막 그 어깨선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골반이 삐뚤어져 있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그림 많이 봐요. 추나를 많이 하는 이런 그런 치료원들이 많은데, 그거를 아무리 잡아준다고 한들 우리 교합평면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거는 다시 되돌아갑니다. 키는 교합평면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발가락을 교정한다 하든, 골반을 교정하든,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든, 틀어진 척추를 교정하든, 틀어진 이 어깨를 교정하든, 목을 교정하든, 전부 다 교합평면이 계속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상태면 그 사람은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헛소리일까요? 알아보십시오. 예. 마지막 키는 교합평면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교합평면만 제대로 잡으면 삐뚤어진 몸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저도 덴처를 많이 하지만, 제가 뭐 실례로 작년 여름이죠. 조금 약간의 저른발이를 하던 그분이 교합평면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이제 한쪽은 치아가 거의 없으셨고 한쪽만 씹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턱이 이제 완전히, 여기는 이제 치아가 없는 쪽이니까 턱관절이 이제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럼 교합평면이 이래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교합평면이 이래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깨는 그 반대, 이 틀어진 교합평면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깨가 기웁니다. 이 어깨가 기운 걸 보상하기 위해서 골반이 기울어요. 이거를 뭐 약장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그저께 이걸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그저께 허리에 담이 왔어요. 그 신발이 어지러져 있길래 그 신발을 정리를 하려고 쑥 수그리는데 이제 찍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왼쪽 척추 길이끈의 오른쪽이 완전히 땅땅하게 굳어버렸어요. 저는 빨리 그 상황을 막 그 자리에서 마사지도 하고 하도 자주 담에 걸리니까 막 마사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똑바로 걷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똑바로 걷는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샤워하기 전에 거울을 보니까 제 몸이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지금도 사실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한데 뭐냐, 이 근육이 이게 지금 여기가
수축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왼쪽이 이완이 돼줘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어깨는 평행하게 돼야 되니까 골반이 척추가 휜 거죠. 척추가. 지금 제가 이거를 똑바로 하려고 하면 너무 불편해요. 불편하다. 하지만 빨리 돌아온다. 왜냐? 저번에 제 구강 사진을 한번 넣어 올린 적이 있거든요. 저는 교합평면 깨끗합니다. 예, 깔끔해요. 지금도 아주 이쁘고 깔끔합니다. 교합평면 자체도. 그러니까 빨리 낫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약간 이제 외쪽으로 빠졌는데, 중립대 설명하다 살짝 빠졌죠. 어쨌든 교합평면이 중요하다. 교합평면을 형성하려면 당연히 중립대가 필요하죠. 일단 치아를 제자리에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교합평면을 봐야 되니까. 자, 혀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의 너비, 그리고 볼이 많이 수축도 아니고 이완되지도 않는 그 공간, 우리는 그 공간에다가 보철을 만들어 주거나 보철을 심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른 임상적, 그리고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그 외적인 임상, 그리고 좀 더 이제 깊은 이런 내용까지 저는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내용은 블로그에도 없습니다. 블로그에 올릴 때는 전년차였죠. 그러니까 그냥 책의 내용만 올렸어요. 하지만 졸업하고 세미나 다니고, 그리고 전신교합 하시는 저희 멘토도 만나고, 그리고 원장님들도 만나면서 지식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때보다 많아졌어요. 당연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지식이 월등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높을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연차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귀엽게 봐주시면 돼요. 아시는 분들은. 치아의 축 위치입니다. 치아의 축 위치. 우리가 왁스림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전치를 심고 그다음 구치를 심고 이렇게 하는데 참 난해할 때가 있어요. 왁스림을 제대로 안 물어요. 게다가 환자는 누워 있죠. 한국은 환자를 눕힙니다. 왜? 원장님들이 편하니까. 누워서 해야 원장님들은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 치과에 가보면 미국이라든지 이제 해외 대학의 이름을 걸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원장님들 보면 대부분 다 환자를 반쯤 세워서 봅니다.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미국 치과 원장님, 미국 치과 의사 하는 걸 봤어요. 보니까 환자를 거의 세워서 앉혀 놓다시피 그렇게 해요. 왜냐? 환자는 누워서 밥을 먹지 않으니까. 그죠? 밥은 서서 먹거나 앉아서 먹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진료를 해요. 오히려 치과 의사가 더 불편한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아를 볼 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어중충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무릎 좀 굽히고 기마 자세처럼 원장이 더 불편한 자세로 환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환자는 이렇게 딱 정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치아를 보려면 치과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보낸데 잘 맞추시는 원장님들은, 한국에 잘 맞추시는 원장님들은 잘 맞추실 수 있는데 치과에서는 그 먹지가 씹혔단 말이죠. 근데 정작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이 안 씹힌다는 거예요. 왜죠? 턱 위치가 다르니까. 먹지를 씹을 때는 누워서 씹었잖아요. 안 그래요? 누워서 씹었잖아요, 본인이. 그럼 턱은 당연히 뒤로 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똑바로 앉아 있을 때는 그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지. 그죠? 어쨌든 자, 살짝 이제 또 임상적으로 빠졌지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치아의 축 위치를 이제 결정을 하려면 일단 전치 같은 경우는
보도를 봐야 됩니다. 그 잇몸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육의 경계선이죠. 그 치아의 이제 중앙 3분의 1 그 평편한 부위, 거기가 수평으로 그 보도로 향하게 심으면 되고 컨투어링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왁스림을 해서 이제 환자한테 이제 바이트를 물리잖아요. 우리는 그 바이트대로 교합기에 마운팅을 해야 되니까 턱이 다 뒤로 가 있어요. 왜죠? 누워서 뜨니까.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누워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통 다 왁스림은 앉아서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치아가 상실됐으니까 이 턱에 자기가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 이제 소장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치과에 이제 소장님 대신에 이제 왁스림을 보러 가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혀를 끝을 말아서 입천장이 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혀를 말아서 입천장이 대라고 하면 턱이 살짝 앞으로 나와요. 그게 거의 이 사람이 치아를 갖고 있을 때의 위치랑 흡사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빌드업을 해서 글레이징 하기 직전에 그걸 비스베이크라고 하죠. 비스베이크 전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큐링 하기 전에 왁스 배열을 레진치 배열을 해서 간 다음에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보시면 치아의 축 위치는 하악 치아는 모두 근심으로 경사져 있고 상악 치아는 구치에서 전치로 갈수록 점점 근심 측으로 경사가 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상악의 견치를 보시죠. 보시면 견치가 지금 근심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돼 있죠. 그거는 치근단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그었는데 사실 치아는 그러니까 본인이 견치를 컨투어링 할 때는 저렇게 하면 드라큘라 이빨 같이 보입니다. 어색해요. 그럼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설명을 하려고 오늘 들어온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견치의 최대 풍흉한 부위를 제가 한번 그어 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근심으로 가려다가 원심으로 꺾여요. 실제로 이건 자연치 석고 조각을 많이 해보시면 다 압니다. 석고 이제 모형을 보고 우리가 조각을 하죠. 기성으로 나와 있는 거. 걔네들은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자연치는 근심 쪽으로 가다가 원심으로 꺾인다. 견치는 그래요. 예, 하악도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견치와 아니냐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한번 이 설명을 들으시고 그 인터넷에 그 치과기공사가 잘했다고 이제 올려놓은 치아 이제 지르코니아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걸 알고 볼 때 어색한 치아와 정말 이쁘다란 치아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치아 형태를 살짝 볼 건데 4번 근심 4번 아니 상악 제1소구치 제1소구치는 왜 치근이 2개일까요? 떨어질까봐 상악이라서. 그러면 상악 2소구치는요? 자, 이건 제 생각인데 일단 상악 제1소구치는 모든 게 반대죠. 근심 쪽이 완만하고 원심 쪽이 그 날카롭습니다. 그죠? 자, 이 사이에 뭐가 가느냐? 하악견치가 갑니다. 그죠? 하악견치에 측방 운동로가 돼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견치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칙이 제일 길거든요. 자, 치아의 축 위치를 전두면에서 보겠습니다. 하악의 모든 구치들은 약간 협측으로 경사져 있고
하악의 모든 구치들은 약간 설측으로 경사져 있다 라고 쓰여져 있죠. 근데 저는 덴처 배열을 할 때 애초에 이렇게 배열을 하진 않아요. 전부 다 일단은 하악을 배열할 때 근심의 교도와 협측의 교도와 설측의 교도를 수평하게 이렇게 만든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상악도 그렇게 배열을 해요. 그러면 이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어긋나는데 제가 쓰는 규합기, 경추규합기를 이렇게 써서 이제 측방을 보면은 먼저 조기 접촉되는 거는 쳐야 되잖아요, 그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협축으로 경사져 있고 설축으로 경사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규합기에서 다시 그 측방을 봐도 어차피 쳐야 돼요. 어차피 치는데 그렇게 이렇게 수평하게 배열하든 기울어져서 배열하든 그렇게 측방을 보는 시간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익숙하고 윌슨 만곡이라든지 스피 만곡도 주지 않아요. 안 하는데도 측방을 딱 보면은, 측방을 보고 나서 딱 보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윌슨 만곡이랑 스피 만곡이 나와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제가 이제 자주 피드백을 하거든요. 하면은 뭐 거의 선볼 게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안 맞다고 하면 제가 바꿔야죠, 그죠? 근데 잘 맞다, 거의 손 안 간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피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계는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가 있죠. 자, 구치로 갈수록 수평 피계는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그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왜냐면 이거는 정상 치열 교합일 때 가능한 말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치아를 보면 보통 구치로 갈수록 적더라, 적어지더라. 이거는 또 번외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상악 중절치의 설측이 왜 저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S자로 웨이브가 젖어 있을까? 저도 이거 세미나 가서 배운 거예요. 설 중에 하나예요. 설 중에 카더라.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저번 시간에 이제 TMJ를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TMJ의 과두가 하악와에서 관절결절로 미끄러지는 이 웨이브 있지 않습니까? 이 웨이브의 모양과 이 환자의 중절치 설측이 비슷하다, 카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자연스러워지고. 아니면 만약에 평평한 치아였다면 그 환자의 그 관절결절의 그 라인에 따라서 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설이에요. 자, 수직 피계도 보면 근심에서 원심으로 갈수록 피계는 작아진다. 근데 우리는 이제 풀케이스라든지 덴처 배열을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만 보여주면 됩니다. 너무 이게 가면 갈수록 적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배열을 해야지, 이렇게 쳐야지 라기보다는 이런 파샬 덴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스텝이 많이 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그런 컨트롤링이, 그런 눈썰미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죠. 눈썰미에 의해서 이거를 해야지, 무조건 정석으로 하면 정석에 맞는 게 거의 없다. 정상이 아니니까 치과에 가겠죠. 정상이 거의 없다. 정상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은 해야죠. 하는데
너무 정석으로 맞추려면은